국내 연구진이 홍삼 추출물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존의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됐던 스테로이드성 약물과 달리 홍삼을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을 성균관대학교 유전공학과 조재열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 조재열입니다. 네, 이 홍삼은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고 또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홍삼의 어떠한 성분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홍삼은 크게 사포닌 성분과 산성 다당체 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 산성 다당체 성분이 바로 우리 몸에 저하된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반면에 사포닌 성분은 상승된 면역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홍삼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억제해준다, 이런 사실을 밝혀내셨는데요. 먼저 염증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염증이 바로 우리 몸에 상승된 면역 반응인데요. 사실은 이 염증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우리 몸에는 유익한 형태의 염증과 유익하지 않은 형태의 염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익한 염증은 우리 몸에 열이 나게 하거나 발적, 부종, 통증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해서 손상된 부위를 정상화시키는 아주 좋은 반응이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들 염증 상태가 급성적으로 아주 심하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결국 우리 조직이나 장기의 기능들이 파괴되고 또 기능들이 상실되게 되는 나쁜 염증 상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나쁜 염증 상태가 또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당뇨나 비만 같은 대사성 질환 혹은 동맥경화 같은 혈관성 질환 그리고 암 등과 같은 매우 고약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위염이나 장염, 간염, 췌장염, 전립선염 이런 것들은 바로 이들 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각종 성인병이라든지 다른 여러 질병들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어떤 약물이 사용됐고 또 문제점은 어떤 거였죠? 네, 아까 스테로이드 약물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스테로이드보다 엔세이드라고 하는 소염 진통제들이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네. 물론 이들 약물들은 프로스타그란딘류의 생성을 억제하는 염증 질환 치료 약물인데요. 물론 이 프로스타그란딘이 생성하는 경로를 가만히 보면 콕스1, 콕스2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들 소염 진통제는 바로 이 콕스1, 2를 다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콕스1이라고 하는 이 효소는 위장관 내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그란딘을 생성하는 그런 효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염 진통제에 의해서 콕스1이 억제되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그란딘 생성이 억제되게 되면서 결국은 위산으로부터의 우리 점막 방어 상태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염 진통제를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사실 위장관 장애 아니면 위장질환 등의 부작용을 보호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콕스2 저해제를 만들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요즘은 심장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사실 사용이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홍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염증성 질환이 개선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이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사포닌 성분이 바로 상승된 그런 염증 반응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게 됐는데요. 소염 진통제가 그 콕스라는 효소의 활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것과 달리 저희 홍삼유래 사포닌 성분들은 염증 물질의 생합성을 조절하는 면역 단백질들, 저희 연구에서는 ATF2, 크랩, 트립스라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들의 기능을 저해하면서 기존 소염 진통제와 달리 프로스타그란딘, 특별히 염증 반응에서만 만들어지는 콕스를 저해하면서 프로스타그란딘 생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염증 단백질들, 면역 단백질들을 저해하다 보니까 산화질소나 활성산소, 항종양 개사인자, 인터루킨 같은 그런 염증을 매개하는 또 다른 단백질들 아니면
물질들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항염 소재와는 다른 기전으로 홍삼 유래 사포닌 성분들이 항염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홍삼이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또 치료하기 위한 실제적인 약물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질환, 당뇨 이런 것들이 전체 우리 사망률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질병들입니다. 이것이 아까 지적해드렸지만 만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염증 반응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심각한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염증 상태를 예방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염증 상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 결국은 부작용이 적은 음식이나 아니면 기능성 식품 등을 장기 복용해서 제어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홍삼은 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먹어왔으면서 특별한 부작용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홍삼을 이용한 홍삼의 장기 복용은 결국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만성적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홍삼의 이런 면역 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포닌 성분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양을 강화시킨 어떤 소재들을 개발해서 기존 소염 진통제와는 다른 기존의 항염증 약물이나 아니면 소재를 개발하면 향후 기능성 식품을 항염증 예방용 기능성 식품 개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유전공학과 조재열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